네, 시청자 여러분, 격전의 현장 다시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입니다. 용인, 가불병정, 전부격전지인데 그중에 을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오시면 신갈 IC로 빠지잖아요. 신갈, 수원 신갈. 그 신갈이 바로 용인 을지역입니다. 용인 을지역에 우리 국민의힘 후보 이상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인 용인을 지역구 후보 이상철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막 환호성이 터져 나오네.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요즘 인기가 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살살 올라가요? 예. 아니, 공천을 왜 이렇게 늦게 받으셨대요? 제가 작년 10월 14일 날 전역을 하고 네. 군생활만 했던 사람이 바로 정치판에 예, 발을 들여놓기에는 너무나 큰 고심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근데 어떻게 결심하셨어요? 현재 안보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네. 또 제가 전역하고 한 5개월 정도 지내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 현안들이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눈에 식별이 됐고 아, 제가 인생 일막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네. 그동안 저를 키워준 용인을 위해서 내 예. 고향 용인을 위해서 인생 이막은 헌신을 하는 것이 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예. 해서 최종 결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안보가 걱정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우리 이상철 후보는 육군 예비역 중장입니다. 중장. 예, 3스타. 그런데 보니까 되게 야전 경험을 쭉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 야전 경험만 했습니다. 예, 그럼 주로 전방에서. 예. 저는 이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예. 사단장을 네. 해안하고 전방 경계 작전 지휘관만 했습니다. 예, 그래. 아직도 군인 정신이 빡 들어가 있는 후보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보직이 옛날에 기무사령부, 예. 지금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예. 거기 사령관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긴 간첩 잡는 데잖아요. 이제 보안, 방첩 예.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러니까. 부대입니다. 예. 그래서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을 지내셔서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권을 박탈시켜갖고, 그다음에 기무사는 아예 부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예. 방첩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예. 막상 국군 안보 지원 사령관으로서 예. 우리 국가안보가 어느 정도 지금 뚫려 있고 무너졌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예.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예. 핵무기 개발에 이제 몰두하고 있고 네. 지금 연속해서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안보 불감증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국민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해도 그걸 네. 지키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33년 7개월 군생활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저의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지금 사실은 현역에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말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보지원 사령관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받아보고 네. 또 국회의원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우리 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이 군에 대해서 입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 문제점이 예.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전에 통진당의 이석기라는 자, 예. 국방 기밀을 계속해서 국회의원 자격을 악용해가지고 자료 요청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자료 요청을 받은 우리 정보기관이나 군에서 이런 자료는 이게 의정활동에는 관계없는 자료인데 이 자가 왜 자꾸 이걸 요구하지? 예.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조사가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번에 이석기 같은 자가 10명 가까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통진당의 함께했던 인원들이 예.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합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제가 사령관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역 장교가 네.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사 작전 계획을 넘겨주고 하는 그래요? 예, 예. 그런 사례를 제가 최초 식별해가지고 검거를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내부에는 이런 간첩질을 하는 인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자는 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로 북한이 아주 사생활 약점 이런 거 잡고 협박하고 막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간첩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포섭할 때 예.
가장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원이 누군지를 식별을 하고 아주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그 인원 같은 경우도 도박을 해가지고 많은 빚을 가지고 있던 인원인데 그 인원을 포섭을 해서 아주 처음에는 교범이라든지 작은 자료를 요구했다가 좀 중요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거액을 주다 보니까 그 유혹에 한번 빠지면 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낚시에 걸리면은 어떻게 그 막 몸부림칠수록 더 옥죄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그 인간의 약점, 약한 점을 아주 절묘하게 이 악용을 해서 북한이 간첩과 그걸 하니까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경찰 같은 데서는 1년에 그 절도 사범 한 10,000명 잡았다. 그러면 못 잡은 게 한 9만 명쯤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이상철 후보도 이 국군 안보지원사령관 할 때 간첩을 이제 검거를 했는데 그러면 검거 안 한 간첩들이 그 10배 이상은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인원을 잡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잡았고 한 명만 잡으면 그 고구마 줄기 잡듯이 여러 명을 검거할 줄 알았더니 정말 아주 기묘하게 그리고 마디가 하나 끊어지면 그 위에 마디가 뭐든지 모르겠고 점조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서버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국이라든지 제3국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주 교활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들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 힘이 다 좋은데 이 국가안보에 관해서 좀 그 인식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저 종북주사파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좀 약하다. 저 종북주사파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와 걱정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상철 후보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가야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추가해서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안보 문제 중에 하나는 현재 초급 장교들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특히 이제 ROTC 장교라든지 학사 장교들 같은 경우는 서울권 내에 있는 대학은 지원율이 10%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 같은 경우는 복무 기간이 계속 단축이 돼서 지금 18개월까지 단축이 되고 또 내년까지 봉급은 점점 올라가지고 오른 데 비해서 초급 간부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은 바뀐 게 없습니다. ROTC 장교들은 28개월, 68년도부터 복무 기간이 28개월인데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근데 한 85% 정도는 전역하는 의무 복무를 하는 인원들입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18개월 근무하고 장교는 28개월, 18개월을 더 근무하는데 과거에는 장교로 나오게 되면 취업도 잘 되고 그리고 복무도 많고 군대에서 나름 또 계급도 있으니까 어떤 권위도 권위라고 하면 좀 과한 말씀일 수 있지만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데 비해서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병사들 봉급이 내년에 200만 원이 되면 장교들이 받는 봉급하고 절대액으로 따지면 사실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은 세금이 전혀 붙지 않기 때문에 절대액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간부들이 적게 그런 현상도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MZ 세대들이 다 이제 병으로 가니까 뭐 이 스마트폰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뻑하면 집에다 연락한다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장교들이 눈치 보고 그리고 군 생활을 해야 된다니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담임 선생님들한테 전화해서 따지듯이 소대장, 중대장들한테 부모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따지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실제로 있다는 거죠.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 특전사 사령관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특전사 사령관이 여단장이에요. 자기가 제일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는 일이 부모님들한테 전화하는 거래. 이게 이제 해병대나 특수전 하는 특전사는 좀 위험하니까 상대적으로 보내놓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 안심시키는 게 우리 병사들의 사기 진작이 무지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참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초급 장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위관 장교들 그다음에 부사관들 부족도 심각하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들은 사실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우리 병사들도 그렇고 부사관들도 그렇고 장교들도 그렇고 군조직의 일원인 군무원들도 사실은 돈이 모든 가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민들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봉사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존중받는 군을 정말 그 미군이나 그 선진국 군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그런 군복을 입고 다니는 인원들에 대한 예우가 각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품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경제적 보상들이 뒤따라가요. 말만 가지고서는 얼마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군이 존중받으면서 네.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군대를 육성을 하고 그래서 군이 이게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그와 연계해가지고 또 우리 군이 튼튼한 안보를 네.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 말부터 이 부사관들의 처우 개선, 초급 장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예. 병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균형을 맞춰서 예. 최대한 좀 빨리 하겠다. 예. 그래서 예산 확보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예, 예. 예. 자, 이 군 문제, 평생 군문에서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활동해온 이 이상철 후보가 직접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니까 이건 이상철 후보가 꼭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입법이라든지 제도 보완 같은 것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게 용인 을인데요. 예. 이 용인이 뭐 저도 이 동네에서 한 몇 년 예전에 살은 적이 있는데 아주 난개발로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예. 지역을 잘 아시지 않으면은 사실 접근하기 어려울 텐데 예. 우리 이상철 후보는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전역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네. 지금 그 지역구 곳곳을 다니면서 네, 정말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로 인한 어려움 네. 또 여러 가지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갖는 허탈감 이런 것들을 네. 지역민들이 많은 그런 그 허탈감을 호소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네, 요 분당선 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기흥에서부터 오산까지 분당선이 연장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한 10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12년 연속으로 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하에서 약속을 했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보라동이라든지 이쪽에 계신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군 생활만 했기 때문에 군에 대한 업무만 아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데 네. 저는 중령 때 그리고 대령 때 또 장군 달고 국회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관 업무, 예, 국회 업무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 안보지원사령관을 하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단독 수감도 받고 예. 그다음에 법사위원회라든지 국방위원회에 참석해서 네. 한 7, 8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분들과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그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맥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식별한 우리 지역구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 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용인의 해결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군에 있을 때는 군사안보 전문가였지만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철 후보는 용인의 아들이라고 크게 내걸으셨는데 이 지역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제가 용인에서 태어나서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앉아있는 요 신갈에서 2년 동안 자취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예. 아니, 용인이 어떻게 된 셈인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공천만 주면 된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막 갖다 여기 낙하산 태워서 막 그러거든요. 예. 이번 선거 때도 그래요. 예. 용인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공천받고 예.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우리 이상철 후보야말로 이 용인에서 나서 용인에서 큰, 예. 그런 용인의 아들이시구나. 예. 여기 동네가 어디에요? 용인 을이면. 용인 의벌은 이제 기흥구 중에서 10개 동을 예. 관할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동백이동, 동백, 상하동, 구갈동, 동백하고 동백이동.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신갈지구, 신갈, 구갈, 상갈, 구갈, 상갈, 예. 그다음 상하동, 상하, 그다음 선홍동, 선홍, 서천동, 서촌, 그다음 영덕 1, 2동, 예, 기흥동 여기가 포함됩니다. 그럼 이게 도시지만 막 농촌 지역도 있고 막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요 넘어 있는 처인구보다는 도시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일부는 이제 농촌 지역도 있습니다. 구갈, 상갈 쪽은 예. 그 진짜 난개발이 심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 그러면 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 사람들 뭐 한 거야 도대체?
그 저도 지금 와서 제가 살고 있는 동백만 하더라도 그 준해부 상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가에 매일 그래서 산책을 하다 보면 저녁 때 되면 불 켜진 그 사무실이 거의 없고 빈 상가가 더 많습니다. 아이고 저런. 예. 그래서 지역 경제가 침체돼 있고 네. 또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은 그런 네.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용인 을 지역 그러니까 신갈과 구갈, 상갈 또 동백은 또 신도시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지역에 아까 가장 그 급한 현안이 그 분당선 예. 이걸 제대로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약속은 했지만 다 빌공짜 공약이 됐는데 예, 예. 이걸 우리 이상철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이거부터 힘있게 추진하겠다. 예. 그다음에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이제 교통난입니다. 그래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 그 공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원 회장님을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신 이영무 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아, 예. 고분자하고 신소재 분야에 아 그래요. 예.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과학자를 계신- 모셨구나. 그렇습니다. 그 정치 잘 모르실 텐데 어떡하냐? 지금 우리 그 기흥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예. 그런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네.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조를 받고 홍원 회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네.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지금 예. 사실은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률이 높은 게 우리나라 이제 어머님들인데 그렇죠. 지금 지역 내 이제 30, 40대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요 신갈지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네. 중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돼 있고 아 그래요. 예, 중학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지역들을 발굴해서 그 중학교를 신설하고 또 이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우선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예, 이 신갈은 워낙 사람들이 많고 또 이 이동하고 통행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이제 우리 기흥구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라 하면 기흥 호수가 있습니다. 기흥 호수. 예, 예. 무려 83만 평입니다. 그런데 그 기흥 호수를 어제도 가보고 오늘도 가봤는데 가서 보면 예. 아직 냄새가 나고 그 넓은 저수지에 물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예. 그리고 그 어찌 보면은 천혜의 자원이고 엄청나게 아주 대단한 활용 가치가 곳이죠. 높은 예. 그런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 일부 수변 공간에는 뭐 좀 음식 정도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이게 루어 낚시로 베스 잡는 사람들이 가끔 예. 그 오는 곳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흥 호수를 정말 그 우리 용인의 랜드마크로 네. 만들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언제나 찾고 싶고 음. 또 언제나 오면 그 본인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가까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호수 보러 뭐 1시간씩 차 타고 갈 일이 예. 없잖아요. 이 지역 분들. 그런 그래서- 면에서는 참 복받은 분들인데. 예. 그래서 이제 종합 문화예술 공간이라든지 예. 체육공원이 현재 있지만은 좀 빈약하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동호인들이 와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문화 복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계획이 너무 많아서 이 국회 안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상일 시장하고 제가 정말 오래된 사이인데 워낙 일을 잘해요. 예. 근데 이 이상일 시장하고 제가 가끔 만나면 시장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는 잘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아, 좀 뜻맞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자기는 네. 정말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거야.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렇게 방향을 좀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이번에 우리 용인 가불병정에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전원 당선돼서 일 잘하는 시장과 함께 손잡고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정말 어지러웠어요. 이 용인이 시장마다 감옥 가고 막 그랬잖아요. 예. 난개발에 뭐에. 예. 이 용인을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도시로 지금 100만 넘었죠? 지금 105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105만의 용인을 완전히 좀 품격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우리 용인 을 지역에서 확실한 자유우파입니다.
확실한 자유우파 이상철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유권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현재 보면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다수당의 횡포 때문에 어느 입법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우리 국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저해운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우리 그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상철 후보 반드시 당선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안보가 튼튼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이상철 후보 대담하면서 아직 군인물이 안 빠졌다. 이 장교들은 저 바지 주머니에 이게 주머니가 없죠. 꼬매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주머니에 손 넣지 않고 이렇게 허리춤에다가 손을 올려. 예. 그래갖고 마무리 인사 말씀 할 때도 허리에다가 손을 올리고 하셨어. 여기? 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후보 좀 건방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도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군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정치인은 난생 처음 해보는 거라 그냥 평소에 그런 자세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 그래 생각하시고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자, 용인을 지역입니다. 용인을 지역에서 우리 용인을 확 바꿀 확실한 자유우파 이상철 후보 만나봤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